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지난주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벌써 이제 장마가 시작됐어요. 예, 올 여름 장마는 아마도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7월 중순이나 그 정도에는 다 끝나겠죠. 더운 여름 맞이해서 다들 한번 휴가 계획 한번 여쭤보고 출발하고 싶어요. 예, 연님께서 어떠세요? 저는 한 이틀 전에 등산을 다녀왔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그 춘천에 사막산이라고 오. 나름 유명한 산이 오. 있어요. 근데 악소리가 3번 나서 오. 사막산이 근데 진짜 올라가고 한 10분도 안 되는데 악소리를 30분 넘게 했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높진 않은데 그게 등산 코스가 되게 잘 짜여진 그런 관광지 코스는 아니어가지고 좀 하드코어. 네, 좀 하드코어한.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제가 워낙 평소에 운동도 좀 안 하고 하니까 지금도 알배기여가지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올라왔을 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등산을 좀 많이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7월에는 설악산을 가기로 했고 8월엔 태백산을 가기로 했고 관악산도 가세요. 원래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이 힘들대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원도 위주로 이렇게 산행을 계획하고 있으시군요. 좋으시겠다. 어떻게 누구랑 보통 가세요? 저는 대학교 때 같이 학생회를 했던 그런 멤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끔 만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자 이렇게 막 추진돼서 갔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근데 갔다 와가지고 또 술 엄청 먹고 막 너무 즐거워. 가서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재미로. 재미날 것 같네. 예, 그리고 어떻게 제이님은 또 계획 세우고 있으신 거 있나요? 저는 여름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 되게 철없는 여행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오늘 영화의 배경인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뭐 과거에 이탈리아를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이렇게 갔었는데 좀 이번엔 남부 위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걱정이 많은 여행이에요.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누구랑 가세요? 그때는 혼자 갔었는데 지금은 남자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일정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재밌으시겠다. 이탈리아 뭐 많이들 가죠. 요즘에 또 이탈리아도 하니까 또 지중해에서 또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겠네요. 두 분은 다 이제 휴가 계획을 다 짜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못 짜고 있고요. 안 짤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좀 개인적으로 좀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나 여러 가지로 좀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 정도 좀 끝나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분의 휴가 계획, 예, 여름 계획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또 한 3회 정도 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찾아갑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잡은 영화 테마는 이제 한 영화를 좀 잡아봤는데요. 이 여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쿨하게 보낼 수 있을까? 각자가 이제 한 편씩의 영화를 선택했어요. 오늘은 제이님이 추천하신 쿨한 영화, 예, 시네마 천국을 다룹니다. 저 시네마 천국 다 아시다시피 1988년도 작품이고요. 주세페 토로나토레,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 감독의 작품이에요. 보니까 이 영화는 뭐 프랑스와 이탈리아 합작품이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이 영화가 보면 그 당시에 뭐 칸 영화제에서도 심사위원 대상도 받았고 뭐 아카데미 상뿐만 아니라 곤돌 글로브 이런데 최우수 영화상을 받을 정도로 좀 각광을 받았던 것 같고요. 뭐 작품성도 인정받았던 것 같고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영화에 대한 기억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주말의 명화라고 MBC에서 하던 그 명화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예, 토요일마다 하는 거.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데 그 시절 그 프로그램과 또 한편의 영화가 이제 이 영화인 것 같아요.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게다가 이 영화의 음악 뭐 엘리오 모리코네인가요? 예, 이탈리아 유명한 또
영화 음악가가 있잖아요. 또 이 음악으로도 좀 유명한 곡. 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등장하는 그 러브 테마송, 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 OST 중에 2등이래요. 오. 1등은 뭐예요? 러브 1등은 모르겠어요. 1등은 모르겠고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저는 1등 뭔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거 궁금하네요.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아, 러브해요? 왠지 맞다. 그런 거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저희 쿨한 영화로 첫 번째 작품은 이제 시네마 천국입니다. 완벽한 스포일러 들어가기 전에요. 이 영화를 추천하신 좀 추천의 이유를 좀 한번 여쭤보고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쿨한 영화를 저희가 하자고 세민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 영화가 생각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의 분위기가 약간 여름밤에 보는 듯한 야외 상영 장면도 있잖아요. 실제로 예. 그런 느낌이 물씬 나가지고 실제로 저도 이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 남자친구가 이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영화를 막 보는 스타일.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영화를 언제 서울시에서 시청 앞에 그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상영회를 했었어요. 아, 야외 네. 상영을? 오. 그래서 남자친구가 좋아하니까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 때문에 이 영화를 떠올리면 약간 여름밤에 그 어두운데 어떤 광장 앞에서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영화를 봤던 기억 같은 게 좀 떠올라가지고 좀 쿨한 영화? 여름에 어울리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아, 이 야외 상영으로 보면 또 기분이 또 색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군요.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쿨한 영화 한 편으로 시네마 천국을 이제 선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기 출발해 볼게요. 완벽한 스포일러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주인공은 영화 감독인 토토입니다. 그래서 토토는 자크 페랭 씨가 연기한 역할이고요. 영화 감독인 토토는 오랜만에 엄마에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알프레도, 필립 느아레 씨가 연기한 알프레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프레도는 고향의 마을 영사 기사인데요. 그 알프레도의 죽음으로 토토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영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토토는 살바토레 카스티오라는 아주 귀여운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어린 시절 어린 토토는 매일 마을 광장에 있는 시네마 천국이라는 극장으로 달려가서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영사기사 알프레도에게 영사기술을 알려달라고 조르는데 알프레도는 이 일은 정말 외롭고 힘든 직업이라면서 자기는 영화를 한 편을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그러던 중 알프레도가 전쟁통에 학창 시절을 보내가지고 학업을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검정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시험을 보게 된 토토와 알프레도는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알프레도가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려가지고 토토한테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컨닝을 하려고 토토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토토가 절대 안 알려주다가 그러면 토토가 자기한테 영사 기술을 알려주면 자기가 답을 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알프레도의 시험이 합격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토토는 알프레도에게 영사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영화를 영사하면서 어린 토토와 나이 많은 알프레도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관객들을 위해 아까 말한 광장에서 야외 상영을 해주다가 알프레도는 화재 사고로 실명하게 되고요. 시네마 천국의 영사 기사를 토토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네마 천국도 무너지는 건 아니고 화재로 재단장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시네마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된 토토는 영사 기사로 일을 하면서 학교도 열심히 다니는데요.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 온 엘레나라는 아름다운 외모의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조금 나름 부자예요. 그래서 엘레나의 아버지가 토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엘레나의 사랑이 순탄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토토에게 알프레도는 이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토토는 엘레나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향을 떠나서 30년 후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됐는데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된 토토는 30년 만에 자신의 고향 시칠리아로 돌아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알프레도와의 추억을 되짚는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예, 지금 제이님께서 본인께서 추천하신 시네마 천국의 대략적인 이야기 시놉시스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 영화는 워낙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니까 굳이
완벽한 스포일러가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좀 이야기를 갖다가 풀어가기 전에 이 영화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이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뭐 오리지널 편집본, 보통은 아마 오리지널 편집본보다는 한국 관객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인터내셔널 버전, 122분짜리 편집된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00년 초반에 또 감독판이 한번 또 개봉이 됐다고 그래요. 그거는 한 174분. 여기서 그 토토의 청년 시절의 연인이었던 첫사랑 엘레나와의 그 만남이 여기 삽입되어 있죠. 두 분은 어떤 버전을 보셨어요? 뭐 감독판을 보셨나 아니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번에 본 거는 174분? 감독판을 네. 보신 거네요. 저는 이 영화 한 3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다 인터내셔널 판으로 그냥 봤거든요. 그렇군요. 이번에 저는 이 영화를 그냥 보기만 했지 잘 찾아보진 않았으니까요.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버전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구나. 이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고요. 게다가 이 영화가 개봉된 게 한국에서는 보니까 90년대 개봉이 되고 93년에도 재개봉을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개봉된 게 2013년도에 재개봉을 됐어요. 재개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영화를 좋아하고 추억하는 관객들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제이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청 광장에서 볼 정도면은 이 영화가 얼마나 대중적인 영화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의 또 가장 또 유명한 또 아까 러브송 말고 또 테마송 있죠. 그것들이 종종 OST로 좀 사용이 되잖아요. 영화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좀 사용이 되는 것 같고 오프닝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좀 기억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보면은 인터내셔널 버전하고 감독판 버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엘레나와의 이제 만남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셨어요? 제이님께서는 그 예전 버전도 좀 보셨을 테고 감독판도 보셨을 것 같은데 두 버전 중에 어떤 버전이 가장 인상 깊던가요? 저는 확실히 없는 게 엘레나의 원래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야지 더 아련한 법이 있는 법 약간 그래가지고 없는 게 나은 것 같았고 저는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다시 보는 거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전에는 다 인터내셔널 버전을 봤나 봐요. 그래서 되게 이런 장면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인터내셔널이 더 나은 것 같다 생각이 많이 했었어요. 되게 뭐라고 하지? 선정적인 장면도 많아가지고 이런 영화였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선정적인 장면 있으신가요? 제가 말한 지금 뭐 선정적인 장면이라는 게 그냥 그 일종의 뭐 배드신이죠. 네. 배드신인데 뭐 배드에선 하진 않아요. 없는 거 모르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감독판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청년 시절의 토토. 청년 시절에 이제 토토의 모습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에서 지금 유명한 감독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엘레나와 재회하는 것. 토토의 순수성을 위해서 없는 게 나은 것 같네. 그래요? 정말 여름님이 정말 어리둥절하시나 진짜 1도 몰랐어요. 진짜. 그런데 나름대로 그 감독판도 볼만한 것 같아요. 저는 한 174분이니까 거의 3시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월드컵 중계 보면서 계속 영화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또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또 엘레나와의 이제 좀 장면. 정말 영화니까 가능한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첫사랑의 연인을 다시 만난다는 거. 제가 생각나는 또 다른 영화가 있는데 하나 그리고 둘.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아버지 역할로 나오는 NJ가 자신의 첫사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느낌하고는 또 달라요. 맞아. 왜냐면 하나 그리고 둘은 굉장히 아름답게 저는 보였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토토가 과거의 연인을 엘레나를 제외하는 그 장면이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구질구질해 보였어. 굉장히 이제 구질구질해 보여요. 또 원래 이게 더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혼이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네. 토토가 과거에 이제 첫사랑을 갖다가 잊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연인은 있지만 그 연인과의 밀접하게 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관계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좀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제이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을 보셨고, 우리 연우님께서는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그 축약본을 보신 거네요. 네. 근데 보통 이 영화를 갖다가 추천할 때는 감독판을 먼저 보는 걸 추천은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어. 굉장히 재미났던 게 다운로드 봤는데 거기 댓글들이 나여 있는데 먼저 인터내셔널 버전을 먼저 보라.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내셔널 버전이 한 122분 정도인데 더 그 토토의 뭐 이 사랑이 더 아름답게 포장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엘레나의 그 사랑 중에서 보면은 이 사랑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또 알프레도도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판에서는 그 엘레나가 떠나기 전에 알프레도한테 쪽지를 부탁해요. 근데 일부러 알프레도가 그 얘기를 갖다가 토토한테 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하게 이제 인연이 끝나는데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있죠.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병사와 공주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영화 속의 이야기 중에 가장 그 생각나는 것들은 과거 지나고 나서 토토의 사랑과 관련된 그 병사와 공주의 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름님께서는 그 이야기 결말을 알고 있으신가요? 근데 어찌됐든 엘레나랑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토토는 계속 기다려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물론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찾아오잖아요, 영사실에 찾아와가지고. 근데 그 기다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주도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주도 병사가 그렇게 마지막 날 오지 않았지만 병사한테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게 엘레나처럼. 엘레나처럼?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련함을 안고 사는 병사가 두 사람한테 좋게 뭐라고 하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의 메시지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서 하는 거구나. 알베르토가 되게 말을 잘하시는 자기의 행동에 정당화하시기 위해서 잘 만들었었네 이런 얘기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셨군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보면은 그 알프레도가 토토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서 자신도 이 결말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영화 중에서 토토가 해석하기에는 그 병사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환상을 깨지 않기 위해서 99일 되는 그 밤에 떠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재미난 그 후일담은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날이 병사의 소집 해제였다. 이 얘기가 이제 가장 재미났던 해석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의 보면은 토토의 삶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 관한 사랑, 그 다음에 현실에서 엘레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갖다가 빼놓고는 이 영화의 이제 줄거리를 갖다가 생각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왜 영화일까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왜 토토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걸까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게 또 좋아하잖아요. 다른 애들 똑같이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토토만큼 알베르토한테 집착하면서까지 막 영사 기술을 알려달라, 뭐 영화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됐는데 좀 영화를 보다 보면 뭔가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그런 그 후에 어떻게 보면 전쟁 여파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토토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진짜 진정한 슬픔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토토도 실제로 아빠가 전쟁통에 돌아가셨고 알베르토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전쟁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엄마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을 잃은 거잖아요, 전쟁 때문에. 근데 토토는 되게 그런 불행 속에 행복하고 약간 순진무구하게 빠져드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주세페 감독 영화 중에 사랑은 아름다운가? 뭐지?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아빠랑 같이 인생은 인생은 아름다워 사랑은 아름다워 거기서도 되게 전쟁이 진짜
힘든 거를 뒤로 한 채 자기 아들이 지금 순간에 행복할 수 있게 아버지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영화가 약간 토토한테 그런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토토가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아까 어머니 얘기하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그 사망 소식을 통보받아요. 그래도 본인이 그 반지죠. 결혼 반지를 빼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토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 현실을 갖다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영화적인 이런 환상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외에 신의 천국 이 영화 제목처럼 정말 이 시네마 극장은 천국이잖아요. 파라디소죠, 파라디소.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저는 오히려 반대로 토토가 너무 현실적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영화를 좋아하는 애면 물론 영화를 보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럼 영사실에 가서 영사실은 영화가 어떻게 상영되는지 그걸 정말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그 공간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런 것 자체가 영화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약간 그런 현실의 기제를 오히려 더 흡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그런 영화 환상 속에서 스크린 앞에서 그거 즐기는데 그치는데 네,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아빠가 안 돌아오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엄마는 돌아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전 더 현실적이고 이거 다 알고 있고 그런 슬픔을 다 감내할 줄 아는 진짜 성숙한 그런 아이기 때문에 그런 스크린 앞이 아니라 스크린 뒤에 뭔가 다른 영화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 거기에 자기가 빠져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환상을 거부하는 아이로 저는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그 토토라는 인물가 어린 시절의 토토, 청년 시절의 토토, 그 다음에 중년의 토토. 각자 연기하는 이제 배우가 다 다르죠. 그렇지만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토토는 어린 시절의 토토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서일까? 지금 벌써 보니까 나이가 이제 그 40이 넘으셨더라고요. 예, 40이 이제 넘으셨어요. 40이 넘었는데 40 초반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버전의 또 사진도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역시 어릴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 꽃미남 스타일로 자라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토토가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뭐 놀이가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뭐 좋긴 한데 어린 시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또 보면은 막 그 혼내고 때리는 장면 있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그 토토의 유일한 그 낙이 검열된 필름 조각들을 모아다가 자기가 이렇게 통에 모아놓는데 하필이면 그게 또 불이 나가지고 동생이 그만 큰 일을 당할 뻔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진짜 우리 어머니처럼 정말 많이 때려요. 보기만 해도 아파. 맞아, 애긴데. 선생님도 너무 때리잖아요. 오, 맞아, 진짜. 예전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유럽이나 서구는 이렇게 아동 인권이 중요하니까 안 때릴 것 같지만 맞아, 엄청 때린다고. 진짜 엄청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버릇 없어질까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은 왠지 우리네 어머니 모습들을 좀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말 안 듣는구나. 저 어린애가 아버지도 없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이제 힘들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장면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심부름 시켰는데 예. 그 돈으로 영화관 갔잖아요. 근데 나오는 길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 진짜 심쿵. 근데 알베르토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면서 울고. 근데 진짜 그 영화 토토의 감정이 진짜 우픈 상황이잖아요. 지금 진짜 너무 슬프고 어떡하지 하는데 진짜 웃긴 그 감정? 진짜 울다가 웃다가 진짜 난리가 나가지고 그 장면 보면서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요? 우유 사라고 이렇게 돈 주면서 신문을 보내놨더니 이제 극장 가서 이제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면서 이제 걸렸는데 우리 또 알프레도가 자신 또 조수도 이제 거기에 또 응해주죠. 맞아. 되게 눈치 없잖아. 계속 딴소리 해가지고. 뭐 있는데요? 이러면서. 여기 정말 영화 속에서 보면은 알프레도뿐만 아니라 주변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광장에서 그 미친 사람들 진짜 있잖아요. 진짜. 네. 광장은 나의 내 것이라고. 것이다. 근데 정말 재미난 게 이 광장의 그 미치광이가 알프레도가 30년 지난 뒤에 다시 그래도. 마을로 돌아올 때 여전히 광장을 배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광장은 자기 거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제 돌아다니세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생각나는 게 아마 극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극장에서 보면 영화관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화관이 아니죠. 그 암전이 되면 굉장히 우리는 엄숙하잖아요. 그 스크린과 아니면 그 사운드밖에 들리지 않는데 이 영화관 속에서 관객들은 굉장히 떠들고 야유하고 박장대소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은 담배를 몰래 피고 어떤 관객은 침 뱉고 음식 먹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게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초기 영화에서 네. 영화관 극장에서는 이 장면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요? 그게 약간 영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이유가 그런 활동 사진이기도 하지만 그런 군중 문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야외 상영이나 그런 식으로 밖에서 영화 볼 일이 있으면 그게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다 같이 막 웃고 대놓고 소리 지르면서 보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많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약간 그때 문화로 치면 약간 대중문화이니까 영화가 약간 마이너 문화처럼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30년이 지나가지고는 메이저 문화가 됐고 그 살바토레는 영화 감독으로 성공을 하게 됐으니까 그때 영화의 문화 자체도 바뀌었지만 그럼 그때 상영하던 영화랑 지금 살바토레가 만든 영화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영화랑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그런 고전 영화랑 이렇게 좀 더 사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관 속에서의 모습들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께서 평가하시는 것처럼 어떤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 있어요. 키스 씬이라도 나오려고 하면은 막 조마조마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다가 신부님의 검열 때문에 삭제된 채 넘어가면 야유를 그렇게 보내요. 20년 동안 본 적이 없다고. 그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면은 물론 코믹한 장면이 나오거나 웃긴 장면들이 나오면 뭐 박장대소하면서 웃긴 웃는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옆에서 누가 부시럭부시럭 팝콘만 먹어도 굉장히 좀 맞아. 거슬리고 예민해지는. 맞아. 그렇죠. 요즘에는 또 게다가 보면은 중간에 핸드폰을 또 보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또 굉장히 또 매너 없다고 속으로 욕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정말 시네마 천국이라는 그 극장에서는 이게 영화의 천국인지 사람들의 천국인지 모르겠지만 별일이 다 벌어지거든요. 제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극장들의 모습에서. 저는 그분이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그냥 자기도 영화 안 본다고. 난 잘 알아봤다고. 하고 아. 주무시는 거 있잖아. 이해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저희 엄마도 그러거든요. 정말요? 영화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를 보러 가는 행위 자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뭔가 영화를 봐가지고 뭐 오는 즐거움도 있는데 그분처럼 그냥 영화를 본다는 그 기분이라고 그거를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극장을 가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극장 입장료가 한 10,000원 안팎이니까 이게 2시간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되니까 졸려도 안 자려고 맞아.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영화 속에서 숙면을 취하시는 그 관객, 그 조연 배우죠. 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모습도 굉장히 친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극장의 그 광장의 모습도 좀 변해 가죠. 왜냐하면 새롭게 극장이 개장이 되면서 검열도 없어지고 게다가 또 나중에 그 살바도르가 한 30년 뒤에 돌아가게 되니까 텔레비전의 역량으로 극장 자체를 갖다가 없애는 그런 장면들도 보이잖아요. 영화 속에서 이제 보면은 그 극장 시네마 천국을 갖다가 허물 때 폭파 작업을 할 때 또 과거에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과거의 어떤 유산, 유물을 갖다가 뭐 환송하는 것처럼. 음. 왜냐면 또 그 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알프레도의 좀 장례식과 좀 겹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시대에 좀 종언을 말해주는 것도 같고 우리의 어떤 매체의 변화에 따른 그런 환경을 보여주는 것도 같고 그랬거든요. 연우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보셨는지 좀 얘기 듣고 싶네요.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슬펐는데 음. 그 너무 토토가 저는 시종일관 너무 담담해가지고 그게 더 슬픈 그런 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프레드를 보낼 때도 슬퍼하는 그런 리액션이 크지 않고 그 시네마 천국이 무너지는 걸 진짜 자기는 안 볼 걸 사실 보게 된 거잖아요. 어찌됐든 자기가 꼭 찾아가서 그걸 또 직접 보면서 알프레드를 보내는 과정이랑 함께 하는데 그걸 너무 담담하게 그려내서 그게 되게 슬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뭐 지금은 영화가 지금 그래도 영화관이 다 성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막 지역에서도 저 어렸을 때 맨날 있던 단관극장 이런 거 없어지는 과정 막 봤거든요. 갑자기 그런 그 기억도 막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그때 영화관이랑 지금 영화관이 뭐 별로 다를 게 없지만 지금처럼 이 영화 속에서처럼 극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계가 진짜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것 그냥 단관극장에서 또 멀티플렉스가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IPTV가 되고 약간 이런 그 과정을 나도 뭔가 지켜보고 있었구나 알게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토토한테 더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토토는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에 극장을 간다는 것은 1년에 몇 번 안 됐거든요. 정말. 맞아. 구경 간다 맞아, 하잖아요. 맞아, 영화 맞아, 구경. 맞아. 게다가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중학교 때는 그 시험이 끝날 때마다 극장을 갔어요. 그때는 멀티플렉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충무로에 있는 정말 그 당시 뭐 명보극장, 대한극장이 단간 시절이 있어요. 스크린 하나. 한국에서 가장 큰 뭐 스크린이라고 광고하던 그 시절에 영화관을 갔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애정신이라도 하나 나오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홍암 아트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노버트 네드포드가 나왔던 영화 한 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 중에 약간 배드신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중학교 애들이 또 남자애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소리를 우와 하니까. 귀여워. 그러니까 또 중학교 또 뭐 그 선생님 남자 선생님 항상 있으시잖아요. 조용히 못해 막 소리를 뭐 엄청나게 그 가운데 지르셔가지고 좀 그 판타지를 깼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연우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단관극장의 좀 추억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의 기억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아까 IPTV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벌써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넷플릭스 회원수가 한 100만 명 돌파했다고. 그리고 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IPTV에서도 서비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LG텔레콤이나 그 밖에 SK나 KT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봐서는 이 시네마 천국에서 토토가 지켜보고 있는 이 문화가 어떤 스크린 문화라고 해야겠죠. 그게 현재 우리도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저는 광장에서의 그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한쪽에서는 바다에서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변해가는 환경 같은 것은 좀 옛날이랑 좀 다른 게 옛날 같은 스크린 문화는 빛과 어둠이 있어야지만 영화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TV에서 보는 거는 뭐 어둠만 있어도 볼 수 있고 빛만 있어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상징성 있게 또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야외 상영을 해주면서 알베르트가 바로 벽에다가 비춰주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 얼굴에 이렇게 비춰주는 그거 거야.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마치 그 사람이 영화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우회해가지고 보여주는 장면도 되게 의의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딱 그 장면 그 사람들을 경유한 다음에 광장이 딱 비치는 순간 아 맞아 빛이랑 어둠이 있어야지 영화가 상영이 됐던 거였지라는 뭔가 깨달음이 이렇게 딱 오니까 되게 뭔가 이 변해가는 스크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영화라는 것의 존재의 이유를 한번 상기하게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영화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런 예술 작품 뭐라고 하죠? 이게 직접 빛을 갖다 파사드. 파사드 그런 것들을 좀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알프레도가 극장에 이미 문을 닫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광장으로 스크린을 비춰주는데 굉장히 울컥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이 영사기에 불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알프레도가 불의의 사고로 실명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정말 극장에 있는 알프레도와 토토뿐만 아니라 광장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의 환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보통 이제 극장이나 영화제 갈 때 보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야외 극장에서 보는 그 영화의 모습이 본래 초기 영화의 진정한 모습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후일담 이야기를 어디서 할지 보통 이런 뭐 팟캐스트 아니면은 뭐 온라인의 뭐 게시판 정도에서 영화를 얘기하지 영화를 보고 나서 얘기할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영화를 보통 혼자 가서 보니까 연애도 안 하고 가령 친구랑 보러 가는 것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요 쉽지가 않거든요. 이상하죠. 동성 친구랑 이제 영화를 가서 본다는 게 어린 시절에 한 20대 초반에는 가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불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지금 시네마 천국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좀 아름다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장면은 사실 전 모든 장면이 다 아름답다라고 진짜 느낄 정도.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감독판이 아니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장면 자체는 다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현재에서 과거로 또 현재로 계속해서 교차 편집이 되는데 이때 토토 성인 이제 감독이 된 30년 후에 토토가 이제 잠에 들려고 하는데 막 잠에 들지 못하고 막 푸른 막 조명이 막 쏘이면서 천둥이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내용을 모르고 처음에 그의 과거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몰랐을 때 되게 불안하고 공포스러웠거든요. 그 과거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래서 30년간 고향에 안 갔고 엄마 전화를 피하고 그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불안감을 막 조성하는 스릴러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30년 동안 어찌됐든 가지 못했고 지금까지 그 엘레나를 잊지 못해서 결혼도 못했고 약간 이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30년 후에 진짜 감독으로서 성공을 하고 명성을 얻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알프레도를 다시 만나지 못하는 지금 토토의 모습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 조명이나 그런 스릴러 같은 느낌으로 그런 문법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처음엔 되게 이상한 장르적으로 되게 혼종시켜가지고 막 사람을 헷갈리게 하려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분명히 토토의 심리적인 게 투영된 기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연출이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네마 천국 이 영화에서는 그 현재 이 토토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향 집으로 찾아가면서 영화가 출발하잖아요. 그 극 중에 이런 대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너가 30년 동안 집에 안 왔다 라고 얘기하는데 토토가 얘기하기를 그 살바토로가 얘기하기를 비행기로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서울에서 제주도 거리 정도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일부러 30년 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그 관계를 끊고 있었던 건 아니고 어머니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때문에 이 집도 새롭게 지을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연락을 하면 연락을 이제 받고 뭐 이런 관계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보면은 왜 그 알프레도가 토토한테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는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왜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했을까? 자기가 힘들게 살아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알베르토가 상영, 그러니까 영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이유를 되게 구구절절 말하잖아요. 예. 막 자기가 그래도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날만은 쉴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는 쉴 수 있었다. 이러면서 크리스마스 사순 전에는 쉴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영화를 상영을 하느라고 아내가 죽는 것도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토토를 보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봤던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어쨌든 이 마을 시칠리아라는 마을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토토만큼은 그 토토 되게 똘똘하잖아요. 얘가 되게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알베르토가 어떻게든 얘가 나처럼 살지 않게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우리 세대처럼 살지 않게 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엘레나와의 사랑까지 방해하면서 원래 방해된 사랑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라도 토토를 이렇게 내보내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약간 그게 진짜 아빠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로서 알베르토가 정말 아빠다, 친구이자 아빠다 라고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진짜 행동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알프레도가 토토한테 절대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을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저는 그 토토가 돌아와서 우선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환경을 봐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시네마 천국을 정말 토토가 너무너무 사랑했고 알프레도처럼 그러니까 그게 그 시네마 천국이 점점 이렇게 지는 저물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알프레도는 눈이 멀긴 했지만 그 눈이 대신 대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토토가. 근데 자신이 보지 못하는 그런 직접 토토가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토토가 너무 고통스럽게 봐야 되는 걸 좀 싫어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걸 좀 미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토가 너무 현실과 영화가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영화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영화는 이제 판타지, 환상일 뿐인데 주인공이 너무나 영화에 빠져서 현실과 삶이 구별이 안 되니까 그 영화 환상이 너는 절대 이 환상 속으로 다시 들어오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이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엘레나와의 사랑도 왜 그렇게밖에 끝낼 수밖에 없었을까? 실제로 그 이 영화 속에서 보면 토토가 돌아와서 엘레나와 제의하면서 그렇게 대사를 해요. 그 노망난 노인네 때문에 당신과의 사랑이 맺어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엘레나는 굉장히 현명하게 지금의 엘레나는 딱 한 번의 만남을 허용할 뿐이지 다시 한번 전화를 걸고 계속 만날 수 있느냐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끊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영화는 하나의 환상이고 사랑도 환상이니까 그 환상에서 일정하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현실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토닥토닥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천국은 천국이 아닌 거죠.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영화 속에서는 좀 영화 극장의 변천사와 더불어서 그런 어떤 문화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재미난 것 같아요. 좀 제가 또 생각나는 장면은 그 신부님 있잖아요. 먼저 본인은 다 영화를 봐. 그리고 항상 이제 종을 울려야 되잖아요. 뭐 키스씬이 나오거나 뭐 배드씬이 나오거나 노출씬이 나올 때마다. 근데 그 신부님이 30년 뒤에 토토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여전히 살아 있었나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으시죠. 그래서 떠날 때 못 왔다고 이럴 때도 늦냐고 스스로 자책하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검열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좀 사문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온라인 속으로 어둠의 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보니까 노출 정도로는 사람들이 자극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 영화 속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저희가 그 한 달 동안 마련하고 있는 쿨한 영화 특집 첫 번째 편은 주세페 토르나토레 시네마 천국인데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이 영화 속의 음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니께서는 이 영화 속의 음악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 음악이 저희가 이 영화를 안 봐도 정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귀에 익은 음악들이 나오는데
이 음악이 다른 음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음조의 음악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냥 분위기랑 뭐 방식만 다르는데 약간 이런 게 좀 과거를 회상하는 영화 구성상 되게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생각나는 어떤 음악? 그때 이랬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좀 뭔가 같은 기억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시 떠오르는 어떤 기억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같은 경우가 이제 시네마 파라디소 라는 그 음악과 러브 테마 송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그 음악적인 효과를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 사랑의 테마라는 곡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영화에 대한 영화기도 하지만 또 사랑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을 이 음악을 통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음악이 반복적으로 등장은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랑을 보여줄 때 사용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알프레도가 토토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또 토토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그리고 토토랑 여자친구인 엘레나의 사랑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랑을 같은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사랑이란 하나의 큰 바운더리 내에 있지만 정말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환상이 작동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전 이 음악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보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를 처음에 제인님께서 추천하셨을 때는 과연 재밌을까? 왜냐면 예전에 몇 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줄거리나 서사 자체는 워낙 익숙하니까 맞아. 무슨 재미로 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좀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그 이미지들도 보이고 사운드도 좀 들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한테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상 속에서만 사지 마시고 현실은 우리 알프레도의 말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잠시 동안의 그 환상을 즐기셨다면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필름 필터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제인님께서는 어떻게 판단 내려주실 건가요? 저는 이 영화를 추천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라고 할 텐데 한 번 더 어필을 하고자 하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있으면 좀 영화 포스터나 그 영화 배우들 사진이 이렇게 벽에 상영하는 데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이 마치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 근데 실제로 그 인물들과 그 영화들이 토토를 되게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알베르토와 같이 영화 친구들이 토토를 지켜줬는데 약간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 남자친구는 이 영화를 정말 힘들 때마다 볼 정도로 되게 위안을 많이 삼는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즐겁게 영화라는 천국에 빠져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예, 우리 제니께서는 추천해 주셨습니다. 정말 시네마 파라디소를 느껴보라고 권하셨네요. 예, 여름님의 그 판정은 어떠세요? 저도 추천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전 이 영화 보면 항상 나에라임 오렌지 나무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름 때문인가? 토토 제제? 분위기가 비슷하다 진짜. 그냥 토토랑 알프레도의 관계랑 거기서 나오는 제제랑 포르투가 아저씨의 관계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해서 말했지만 이 영화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야외 상영을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지금은 문화가 뭐 다르긴 하지만 뭔가 영화의 본질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시네마 천국, 진짜 영화밖에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되게 코미디 같은 장면도 있고 재밌는 장면이 많아서 유쾌하게 그려지지만 독일 그 전쟁 이후에 독일 참전 그 이후에 막
사실 비극적인 그런 맞아.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되게 네오리얼리즘적인 그런 음. 느낌인데 이걸 되게 다른 장르를 막 경유를 해서 되게 아름답게 하나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영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보시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우리 연님께서 그 판정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장르적으로 보면은 아까 뭐 네오리얼리즘 뭐 이런 평가도 하셨는데 어떤 리얼리즘적인 이런 요소도 있고요. 굉장히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님께서는 스릴러적인 이런 요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을 이 영화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시네마 천국뿐만 아니라 두 편의 영화를 더 가지고 쿨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청취자 여러분들의 뭐 사연이나 영화 추천, 뭐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뭐 트위터나 아니면 팟빵, 파티 또는 아이튠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